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조윤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 회계연도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요를 시작으로 교육청에서 사업 등록 이전에 진행해야 할 발전기금 사전 작업, 발전기금을 진행하는 업무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상의 순서가 아닌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 순서에 맞춰 목차를 재구성한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은 크게 사업, 접수, 지출, 결산 단계로 나눠집니다. 사업을 등록하고 등록한 사업에 기탁받은 금액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기탁자에게 기탁받은 금액만이 아닌 이월금 및 이자, 기타 수입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지출 작업은 학교 회계의 지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전기금 회계에서는 기탁받은 접수 금액을 학교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탁받은 접수 금액에 대해 목적 달성을 완료한 경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탁자의 동의 및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에서도 학교 회계와 동일하게 상품권 관리 및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탁받은 유가증권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 관리 메뉴도 존재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카드나 통합지출부 등 관리카드 및 장부 파트를 통해 접수된 내역들이 수입 및 지출에 잘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 등록, 접수, 지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산 단락을 통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결산 과정과 교육청에서는 결산 후에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금에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10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발전기금 개요에서는 발전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발전기금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발전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인 여러 기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익명으로 교육재단에 금품을 기부하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부자가 기부하는 기부 금품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 금품, 학부모들이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 금품들을 모두 학교 발전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발전기금 회계 관직을 보시면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 명령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교회계 출납원은 그 명령에 의한 출납 보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 발전기금의 회계기간은 학교회계와 동일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인 2월 말까지며 출납 폐쇄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 20일이 되는 날인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또한 학교회계와 동일합니다. 발전기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종류는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나뉘어집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부금품이 있고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게 됩니다. 이 중 모금금품은
일반인,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조성 대상이며 학부모도 참여 가능하지만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모금할 순 없습니다. 일반 조직 및 단체와 학부모가 같이 조성해야 모금이 가능하며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기금 조성을 할 때는 자발적 조성 금품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종류는 K-에듀파인 상에서 사업 등록 시 조성 방법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되는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년별, 반별, 개인별 또는 간부 학생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해선 안 됩니다. 기부액의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모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행동도 제한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학생 인적 사항을 기재하거나 담임이 학생을 통해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 등을 통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조성 및 통보에 학부모 단체, 교사, 학생들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 기탁서 양식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리베이트는 접수할 수 없으며 건물이나 차량을 기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유지, 관리에 인력, 경비가 소요되는 물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지가가 고가의 물품이나 문화재를 기부해서 학교 현관에 전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경비업체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기부자의 마음만 받고 접수는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단, 관할청 승인 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청과 상의해 봐야 합니다.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도 제한되고 교직원 복지를 위한 기부 모금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회식비 등을 기탁하려 한다 해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조성된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에도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에게 부족한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메꿀 수 없으며 업무 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없고 교직원을 위한 각종 수당이나 지원비로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도 학교 회계와 동일하게 회계가 종료되면 결산을 해야 하는데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가 2월 28일 종료되므로 3개월 후인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전기금 회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학교 회계 시스템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회계 업무 흐름의 경우 예산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세입과 세출에 맞춰 수입과 지출 처리가 진행되며 수입과 지출의 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세입으로 징수 수납한 금액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금 회계에서는 사업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지만 사업의 수입 내역이 있어야만 그 수입 내역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수된 기금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이 학교에게는 예산 대비 지출이 되며
발전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됩니다. 또한 발전기금의 잔액 개념은 품위 가능액으로 해당 사업의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의 사업 기준에서는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은 기금 사업 용도별로 한 개의 사업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조정할 경우 학교에게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증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에서는 사업 변경으로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수정할 수 있지만 계획액만을 수정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금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금 수입은 학운이 심의 및 기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업 변경과 목적 달성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에서는 수입과 지출한 내역에 대해 과목 경정을 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은 경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학교회계에서는 금전으로만 수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발전기금은 기금 접수 시 금전 외에도 다른 항목들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탁자가 물품이나 보석, 차량, 건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내역들로 기부를 할 수가 있고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승낙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검사검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일반 계약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산 집행 시 반영되는 시점은 학교회계에서는 원인행위 저장 단계지만 발전기금은 품위 저장 단계이기 때문에 품위 저장만 되어 있어도 해당 사업으로 저장된 금액만큼 품위 가능액에서 제외되며 사업관리카드상에서 지출액으로 표기되므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은 학교회계보다 결산 과정의 단계가 더 적습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마감을 하고 결산보고 관리 메뉴에서 마감가 확정 그리고 공시자료 전송을 하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결산서는 월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한 점도 발전기금이 학교회계와 다른 점입니다. 끝으로 2월 처리도 다릅니다. 학교회계에서 결산이 완료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되지만 발전기금은 자동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금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이월금은 결산 완료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 학교회계와의 차이점을 통해 발전기금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발전기금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항목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발전기금 조성 방법과 목적을 통해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함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는 진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회계와 동일하며 발전기금 회계가 2월 말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결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법령에 근거해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보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직접 등록하는 특성도 이런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 내의 여러 출력 서류들, 운영계획서나 기탁서, 출납부 등에 대한 서식도 정해진 시행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계간집과 출납원에 대한 문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발전기금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K-에듀파인 상에서 실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흐름에 따라 도식화한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금은 사업, 수입, 지출의 업무로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사업관리, 접수관리, 지출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사업관리에서 발전기금 사용용도별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의 사업을 등록한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업에 맞춰 기금을 접수하는데요.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와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사업에 이월금을 등록하거나 발생이자 및 기타 수입을 등록하고 수입일계를 확정합니다. 기탁자가 있는 경우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기탁자를 등록하고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내역을 등록 및 확정합니다. 금전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항상 수입 일계까지 확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금액 내에서 지출 처리하게 되는데요. 지출 처리 순서는 학교 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품위부터 이체 확정까지 진행하면 지출이 완료됩니다. 학교 회계 전출금인 경우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를 대체하기 때문에 학교 회계 전출금 내역 작성 후 확정이 되면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회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를 거쳐 이체 확정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결산관리에 포함된 월마감관리 메뉴에서 월마감을 하고 결산보고관리 메뉴에서 최종 결산보고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을 하면 관할청 검토 및 결산 접수와 함께 1년간 진행했던 발전기금 회계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발전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작년 중순경 기능 개선된 결제 요청 후 제목 및 개요 수정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전기금 회계에서는 학교회계 지출 관리와 마찬가지로 품이나 원인행위, 지출 결의, 조정 결의, 반납 결의에 대해서 결제 요청 후 업무관리 화면에서 기한자나 검토자, 그리고 결제자가 제목이나 개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개요 내용만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협조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 진행되는 사전 작업으로는 기금 정보 영역에 있는 기금 코드 관리 메뉴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 확인만 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기금 코드 관리 교육청 메뉴는 시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 담당자에게만 조회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메뉴가 조회되지 않으며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사용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하는 세부 항목이 없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저장된 세부 항목은 행삭제가 불가능하고 사용 여부 설정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기금 코드 조회 메뉴 화면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용용도별 세부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만 할 수 있고 사용 여부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기금 코드 조회 메뉴에서 사용 여부 체크가 된 세부 항목은 품위 등록 화면에서 사업을 선택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발전기금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작업에 있어 진행해야 할 첫 번째 업무는 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관리 영역은 사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탭입니다. 기금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 등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금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금 사업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사업명 및 사업 목적을 입력하고 조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행 추가 버튼으로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 수입 계획서를 여러 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부 모금 대상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 모금 대상을 학부모로 선택하고 작성된 화면이 있다면 행 추가할 때 기부 모금 대상이 학부모는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기금 사업관리 목록에서 우측 심의일자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 확인하면 심의일자가 표시되며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금 접수는 가능하지만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기금 지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품위를 작성하는데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등록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다. 확정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사업으로 접수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 확정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기금 사업관리 목록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 변경 버튼을 클릭, 팝업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접수나 지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용 용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 변경 역시 저장하고 하군위의 심의를 받아 확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 변경 팝업에서 심의 확정 일자를 입력하고 바로 확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진행하면 변경 차수가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사업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금 사업은 사업 용도별로 하나만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 용도로 사업을 추가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업 용도 알림이 확인되며 더 이상 사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용도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총 4개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의 총수는 사용용도당 사업 1개씩 총 4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용용도로 금액이나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업 변경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금 사업관리 화면에서는 사업 운용 계획서를 총괄이나 사업별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사업 운용 계획서 수입 계획의 항목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부 금액을 100원 단위로 입력하여 운용 계획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운용 계획서 출력 화면입니다. 개선 전에는 수입 계획액과 기부 모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수입 계획액 및 기부 모금액에 0으로 표기가 됐었지만 2026년 3월 31일자로 사업운용 계획서 출력 화면에서 지출 및 수입 계획액을 1,000원 미만으로 작성할 경우 지출 계획액과 수입 계획액 모두 1로 올림 표기하여 출력됩니다.
따라서 수입 계획액 및 지출 계획액을 100원 단위로 입력하여 운용 계획서와 상이하게 금액이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올림으로 표기가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을 등록했다면 다음 해야 할 작업은 전년도 2월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는 전년도 2월금을 등록할 수 있고 발전기금 계좌 및 발전기금 예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입에 대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추후 FAQ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2월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2월금은 말 그대로 전년도 사업에서 진행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 사업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금액을 확인하는데 전년도 잔액이 존재하는 사업은 처리 대상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우측 상단에 2월 가능액, 현재 접수 금액, 그리고 2월 잔액이 표기됩니다. 저장 시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며 관련 내용이 입력되었다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 처리가 되고 2월금 등록이 완료됩니다. 2월금 등록 시 전년도 사업이 없어서 해당 사업 용도에 2월할 잔액이 없어도 올해 생성된 사용 용도로 2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생성한 사업에 2월금을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만큼 2월 접수액에 포함이 되고 2월 잔액은 차감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입력한 것처럼 2월 잔액보다 큰 금액을 입력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생되는데요. 2월 접수액이 2월 잔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2월금을 등록 후 삭제하게 되면 등록했던 번호는 사라지고 다음 번호가 체번됩니다. 사용자의 화면에서는 해당 등록 번호가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상으로 삭제한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삭제된 번호로는 다시 체번할 수 없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자 등록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대표 계좌나 예치한 발전기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원가 통계 비목 선택은 이자 수입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금과 마찬가지로 결제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 접수나 2월금 및 이자 금액이 아닌 수입인 경우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위약금, 지연배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2월금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2월금이나 이자 등록을 했다면 수입일계 관리 메뉴에서 일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입일계 관리는 발전기금에서 발생된 모든 금전 수입금을 일계에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수입 내역만이 아니고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금전으로 등록한 수입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수입일계 관리 메뉴는 미일계권 탭과 일계 완료권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일계권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일계를 처리할 대상이 조회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현금 출납부에 반영할 수 있는 수입일계 일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일계 일자가 동일한 건들은 여러 건들을 선택해서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아닌 접수 내역은 수입일계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계 저장만 되더라도 현금 출납부에는 반영이 되며 지출 조건이 갖춰졌다면 지출도 가능합니다. 일계 일자를 클릭하면 수입일계 상세 팝업이 나타나며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일계건에서 저장된 내용이 일계 완료건 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승인 일자를 지우고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일자는 결제가 완료된 일계 내역을 조회할 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결제 완료되면 확정 상태로 조회됩니다. 만약 수입 일개표 결제 및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결산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결산 전에는 꼭 결제 완료 및 확정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정할 수입 일개 일자로 이미 결제 요청 및 확정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일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해당 일자로 등록한 일개 완료건을 확정 취소나 결제 취소를 한 다음에 미 일개건 탭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개 완료건 탭에서 기존의 내역을 삭제 후 같이 저장을 하셔도 되고 각각 저장을 해도 같은 일개 일자입니다. 또 결제 진행 전인 상태라면 일개 완료건 탭에서 해당 일자로 합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제만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기탁자에게 기금이 접수된다면 K-에듀파인 상에서 기금 접수를 하기 전에 먼저 기탁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탁자 관리는 기탁자를 등록하고 기탁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관리 메뉴입니다. 발정 기금 접수 시 조직, 단체가 기부하거나 모금을 하게 됩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등록된 거래처만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탁자를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탁자 구분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 수집 동의서를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다운로드 후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니 수정이 꼭 필요할 때는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행 추가하고 기탁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생성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은 기탁자 구분, 단체나 조직으로 등록하는 화면이고 동창회나 지역단체, 장학회가 해당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고 정보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가끔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가 변경이 안 된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단체나 조직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는 미동의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수의 기탁자를 등록할 경우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탁자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기탁자 일괄 등록 팝업창이 나타나며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메뉴들처럼 해당 서식을 다운받고 내용을 입력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인데요. 서식을 변경할 경우 업로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식 변경 없이 내용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별표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고 기탁자 구분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일자, 개인정보 사용기간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서식에 맞게 입력하고 저장하면 기탁자 일괄 등록 팝업에서 엑셀 업로드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내역이 조회됩니다.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업로드된 기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으로 진행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동의일자, 그리고 사용기간이 등록된 화면입니다. 기탁자 구분이 개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탁자를 입력했는데 단체명이 바뀌거나 주민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탁자로 접수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탁자가 기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탁 화면이 있는 기탁자인 경우에는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변경 팝업이 나타나며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자 정보를 변경한 이력이나 진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기탁자 변경 항목 보기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기탁자 변경 여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진행 상태를 클릭하면 변경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기탁자별로 기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탁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탁자 기탁 내역 조회 팝업이 나타나고 내역 확인 및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등록한 기탁자들이 기부하거나 모금한 기금을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하겠습니다.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금 접수 등록 수정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에서 사업, 사업 용도, 접수명, 기탁자 구분 등을 입력 후 행 추가하여 기탁 내역, 사용 용도의 기탁 세부 종류를 금전으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탁 세부 종류가 금전이기 때문에 기탁 내역명이나 수량 단가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하단의 기탁자 항목에서 행 추가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탁자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탁자 항목의 입금 계좌는 학교회계의 학교 계좌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발전기금 계좌가 연계되는데요. 연계되는 조건은 기간 계좌 구분이 학교 발전기금 계좌이고 기간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 검증 및 출납원 확인이 완료된 계좌만 연계돼서 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탁 내역과 사용 용도, 기탁자 정보에 기탁 세부 종류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역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장 시 미확정된 상태로 조회되고 확정 버튼을 클릭 시 일자를 입력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확정 후 수입일계 관리 메뉴에서 수입일계 저장 및 확정도 해주셔야 되고 취소할 경우에는 수입일계 미처리 상태라면 바로 확정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일계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확정 취소할 수 없고 일계부터 역으로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쉬운 예로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지출 관리에 있는 상품권 관리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상품권 관리는 학교 회계처럼 구입한 상품권을 관리하는 메뉴라면 유가증권 접수는 기탁자가 상품권을 기부했을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접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에서 사업, 사업 용도, 접수명, 기탁자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행 추가하여 기탁 세부 종류를 유가증권으로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금 유가증권 상세정보 팝업이 생성되고 내역을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정보 입력과 수납 건수가 권면 금액이 기타 내역의 수량, 단가, 금액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 용도와 기탁자 항목도 입력하고 저장하면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확정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으로 등록한 건에 대해서 수입일계 일자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무로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일 경우입니다. 물품 역시 진행 방법은 다른 세부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탁 세부 종류를 물품으로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금 물품 상세 정보 팝업이 생성됩니다. 물품명을 검색하고 선택해서 수량 단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금 물품 상세 정보 팝업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G2B 물품 코드 조회 팝업이 나타나며 좌측부터 물품 분류 코드 및 품명 분류명을 입력하고 조회한 다음에 선택하면 우측 화면에서 세부적인 물품 품목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선택하고 접수 중인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물품 상세 정보 팝업에 입력한 수량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물품으로 등록하고 확정한 건은 통합자산관리 물품 취득대장 정리 목록에서 취득 구분이 기증 플러스로 조회됩니다. 다만 소모품에 체크한 건은 통합자산관리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물품 역시 수입일계 일자는 해당무로 수입일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기탁 세부 종류가 수목, 시설, 재산인 경우에는 작업 순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탁 세부 종류들과 유사합니다. 접수 등록 버튼 클릭, 사업, 사업 용도, 접수명, 기탁자 구분 등을 입력, 행 추가를 해준 다음에 기탁 세부 종류, 수목, 시설, 재산 선택, 기탁 내역명 돋보기 버튼 클릭 시 공유재산 상세정보 팝업이 나타나고 물품 상세정보 내역 입력, 확인 버튼 클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기탁자 업로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금 접수 등록 화면에서 기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기탁자 업로드 버튼으로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수 등록 화면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에 기탁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기탁자 구분으로 업로드 진행됩니다. 그럼 기탁자 업로드 팝업이 나타나고 화면에서 엑셀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서식에 성명, 상호, 기탁 종류, 금액 같은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기탁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업로드한 내역을 검증 버튼을 클릭해 검증하고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이면 저장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결과를 기탁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민 사업자 번호는 공란으로 보여지지만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표기됩니다. 업로드하고 검증 시 필수값이 누락된 경우에는 음영으로 표기되고 필수 입력 알림이 나타납니다. 셀을 선택하면 바로 내용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탁자를 바로 엑셀 업로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기탁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탁자 구분이 검증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업로드가 아닌 접수 등록 화면에서 별도로 행을 추가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화면은 기금사업관리 메뉴에서 입력된 사업의 수입 계획액보다 접수한 금액의 합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팝업입니다. 예를 선택할 경우에는 바로 사업 변경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차기 차수로 자동 설정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에는 접수 내역은 저장이 되고 향후 기금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금 접수한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발급 관리 메뉴에 들어오면 기본 화면이 영수증 발급 대장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장 탭에서는 발급한 영수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그 옆에 있는 영수증 출력 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출력 탭에서 조회하고 기탁자 내역 및 기탁 내역 상세에서 선택하고 기탁 유형별 출력이나 기탁자별 출력 버튼으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탁 유형별로 조회한 기간 내의 각각의 기탁 내용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 관리 메뉴에서 영수증 출력 탭으로 이동해 검색 조건 작성 후 조회합니다. 기탁자 내역에서 출력할 기탁자 내역을 체크하고 해당 기탁자 명에 대한 기탁 내역 상세 항목에서 출력할 기타 내역을 체크 후 기탁자별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탁자별 출력 버튼을 클릭한 경우 기탁 영수증에 기탁자별 조회 기간에 접수한 내역이 모두 표기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 대장 탭에서는 출력한 영수증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장을 출력하는 화면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영수증 출력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에 여러 건의 발급 내역으로 조회되고 조회한 일자는 일괄 출력됩니다. 발급 내역은 삭제할 수 있으나 발급 번호는 다시 체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급 번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급 번호가 1, 2, 3, 4, 5 이런 식이 아니고 3, 4, 5, 9, 11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간에 발급 내역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접수까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에서는 품위를 진행하려면 품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요. 품위 권한 관리 메뉴는 품위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뉴입니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는 사업 용도별로 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만약 발전기금 품위 작성 화면이나 발전기금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원하는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품위 권한 부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서 사업 담당으로 등록된 사용자라고 하여도 품위 권한 부여 항목에 사용자로 꼭 추가돼 있어야 합니다. 네, 지출 관리의 여러 메뉴들은 학교회계의 지출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지출 과정에는 없는 버튼이나 화면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출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자 지원 서비스 자료실의 실무 교재나 사용자 지침서 매뉴얼 등을 통해 자세한 화면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출 처리를 하기 위한 품위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에 비해 품위의 중요성이 큽니다. 품위 저장 시 품위 금액이 사업 관리의 지출 금액으로 바로 계산되어 표기되기 때문에 품위 가능액에서 차감됩니다. 품위 작성 화면에서는 제목, 개요, 일자를 입력해야 하고 사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사업이 안 보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위 관련 메뉴에서 품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선택하면 세부 항목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부 항목은 가장 처음에 보았던 기금 코드 조회 메뉴에서 사용 여부에 체크된 세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하여 품목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상태가 됩니다. 만약 품위를 결제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 취소해 주셔야 결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 복사 버튼을 이용해 기존의 품위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확정된 품위의 접수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지출 처리 과정에는 학교 회계와는 다르게 품위 및 원인 행위와 같은 결의를 진행할 때 확정이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품위 결제 완료나 원인 행위가 결제 완료될 경우 자동으로 확정 처리가 되나 역작업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게 될 경우 확정을 취소해야 하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품위 목록 메뉴에서 확정 취소가 된 건을 접수하는 경우 품위 확정 일자가 없다는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품위 목록 메뉴에서 품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 상태가 아닌 경우 확정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 상태로 만드셔야 이후 원인 행위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원인 행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품위를 선택하고 원인 행위를 진행합니다. 학교 회계와 다르게 발전기금에서는 보수 인건비, 보수 일용 유형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용역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제목과 개요, 원인 행위 일자, 납품 희망 일자 등 필수 사항을 작성하고
기본 정보 탭에서 사업명과 사용 용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가 통계 비목을 직접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분이 승낙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거래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과 학교회계의 다른 점은 계약 구분이 승낙 사항으로 설정된 경우 검수 여부가 아니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는 반대로 검수 여부가 예로 설정됩니다. 발전기금에서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 여부를 예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해당 화면은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요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기 때문에 원가 통계 비목을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작성하는 화면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해야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계산급 여부 설정이나 아니면 유형을 물품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품권 포함에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인행위 결제 완료 이후에는 지출결의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인행위 결제 완료 후에 원인행위가 자동으로 확정 상태로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지출결의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의 화면에서 학교 회계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사업 정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에서도 증빙고분을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로 선택한 경우 해당 결의의 이체 확정이 완료되면 세무관리로 연계됩니다. 거래처 정보 탭에서 수령인 정보란에 증빙고분과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급 명령 및 이체 메뉴에서 지급 명령 단계를 거쳐 지출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교육 자료는 비전자 지출로 진행하는 화면으로 작성됐습니다. 진행 방법은 학교 회계와 다르지 않으며 EFT나 이교육금고와 같은 지급 방법일 경우에는 지급 명령 등록에서 저장하고 해당 메뉴에서 전송하면 지급 명령 목록에서 이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EFT나 이교육금고로 전송할 경우에는 학교 발전기금의 전자자금 이체 지출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전송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지급 방법이 비전자인 경우에는 비전자 지출 사유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비전자 지출 확인 메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학교 회계와 동일하게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출납원 및 출납원 직무대리로 설정된 사용자가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체 확정 이후 현금 출납부에 반영됩니다. 비전자로 지출할 경우 이체 확정 후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체 확정 취소 요청을 하고 결제 단계를 거쳐 지급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전기금 회계에만 있는 별도 메뉴인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접수된 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서 전출해서 집행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탁자의 동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발전기금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작성 화면입니다. 발전기금 사업을 선택하면 하단의 원가통계 비목에서 발전기금 전출금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원가통계 비목은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 전출금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으로는 학교 회계로 전출되지 않습니다. 학교 회계로 전출 처리가 되려면 원가 통계 비목이 학생 복지 및 자치 발전기금 전출금, 시설의 보수 및 확충 발전기금 전출금, 기자재 및 도서 발전기금 전출금, 채용 및 학예 발전기금 전출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는 해당 전출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 번호란에는 출금 계좌가 아닌 지급 계좌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서 작성한 다음에 결제를 받으면 원인행위 목록에서 확정 상태로 조회됩니다. 품위를 생략하고 바로 원인행위를 대체해서 지출 처리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된 건은 학교회계, 예산관리, 예산편성, 세입 예산관리 메뉴,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생성됩니다. 만약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생성된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에서 아직 지출하기 전인 상태라면 학교회계 전출금 작성 내역을 결제 취소하고 삭제하거나 조정 결의를 통해서 감액해 주셔야 되고 지출이 완료된 경우라면 지출 결의 메뉴에서 반납 결의를 통해 반납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발전기금 전입금으로 세입, 세출, 편성하여 집행 후 남은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관리에서 징수 수납했던 발전기금 전입금 내역을 발전기금 계좌로 과원합 반환 처리하고 발전기금에서는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된 일자에 맞춰 반납 결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반납 부분은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 결의로 선택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발전기금에만 존재하는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는 접수된 기금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금 접수 변경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발전기금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지출한 이후 잔액에 대해서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액 사업에 지출 금액이 0원인 사업을 선택한 경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자 금액, 기타 수익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금 접수 변경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제목, 개요를 입력하고 사유를 선택한 다음에 증액과 감액 사업을 선택합니다. 감액 신청 금액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서 관련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탁자별 용도 변경 동의서 및 감액 신청서 금액 등록 팝업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동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기금 접수 변경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은 학운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 기탁자의 동의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 연도 기탁자인 경우 동의서는 필수 업로드 항목이 아닙니다. 동의서 첨부 후 저장하면 감액 신청 금액이 자동 설정되는데요. 이 금액은 접수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즉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 금액만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발전기금 금액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안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계관리 요령 표준안에는 발전기금 목적 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액 중 총 금액으로만 기금 접수 변경 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고 수입일계 확정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사업관리카드 전체 메뉴에서 기금 접수 변경 처리한 내역을 증감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 접수 변경 관리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상품권 관리 메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권 관리 메뉴에서는 행정실에서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할 경우 발전기금 원인행위 작성 시 상품권 포함에 체크한 내역으로 이체 확정이 완료된 건이 상품권 구매 내역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상품권 포함에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원인행위 검색 및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상품권 구매 내역과 수량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의 구매 일자 기준은 원인행위 일자가 아닌 원인행위 작성 시 기입된 납품 희망 일자를 기준으로 조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행정실에서 상품권 관리에 수령인 내역을 등록하고 수령인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하면 상품권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 내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 관리 메뉴는 학교회계 지출 관리에 포함되는 메뉴이지만 해당 메뉴에서도 발전기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부 메뉴에서는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할 경우에 발전기금 원인행위를 작성할 때 등록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됩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사용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부 메뉴에서 사용 내역을 등록했다면 등록한 내역이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했을 때 조회됩니다. 만약 사용 내역 조회를 했을 때 결의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조회 항목에서 지출 결의를 조회하고 적용을 클릭해서 사용 내역과 결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지출부 메뉴는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결의와 사용 내역이 연결된 내역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구분을 발전기금으로 선택했을 때 발전기금 카드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다음은 유가증권 관리 메뉴입니다. 앞부분인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 등록할 때 기탁 세부 종류 중에서 유가증권을 선택해서 접수를 해봤는데요. 그때 접수한 유가증권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 버튼 클릭을 하면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유가증권으로 접수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유가증권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접수건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 등록도 가능하고 수령 확인도 여러 건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한 접수 내역 중 수령 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불가합니다. 지급 내역을 클릭해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지급 내역에서 지급 내역을 선택한 후 수령 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 확인증을 출력해서 유가증권을 수령받을 수령인에게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명받은 수령 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령 확인증 파일 형식에 정해진 형식은 없기 때문에 엑셀이나 한글, 이미지 파일 등 모두 첨부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내역을 작성하면 저장 상태가 되고 결제 없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건은 출납 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기금 회계에만 존재하는 학교운영위원장 결제증빙서류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출납명령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K-에듀파인에서 전자결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출력하는 출력물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는 칸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제하는 업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학교운영위원장 결제증빙서류관리 메뉴입니다. 하지만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고 선택사항이라서 학교별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결제증빙서류관리 메뉴입니다. 증빙 대상은 하단의 메뉴 설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건이 조회되고 등록 상태 항목의 미등록 상태 값을 클릭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팝업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결제 증빙 서류의 파일 형식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한 다음 저장한 파일이 보이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태가 등록으로 바뀌고 등록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결제증빙서류 등록은 필수가 아니고 학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전기금의 관리카드 및 장부 중에는 학교회계와 동일한 기능의 장부들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회계와 중복되는 장부인 경우에는 생략하고 발전기금에만 존재하는 기능이나 장부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의 사업관리카드는 사업의 접수 및 지출 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사업관리카드 담당 탭과 전체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담당 탭은 앞서 살펴본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 용도의 사업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까지 확인하려면 전체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 처리한 금액은 품위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지출 품위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고 원인행위 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는 사업별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이 조회되는데요. 학교회계 전출금 처리로 진행된 것은 품위 없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품위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인행위 금액에는 표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탭에서는 발전기금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각 항목별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업 정보가 나타나고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출력 가능한 운용 계획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입 항목에 2월 이자, 기타 수입 금액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을 접수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등록 대장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등록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한 금액을 클릭하면 하단에 리스트가 나타나며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접수한 내역에 대한 기탁서와 접수 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작성한 내역도 금액과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제목명을 클릭하면 접수 변경 작성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제목명을 클릭해서 나타난 기금 접수 변경 등록 화면입니다. 수입뿐 아니라 지출 금액도 확인하고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클릭하면 지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품위 출력도 가능합니다. 원인 행위 역시 리스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원인 행위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관리 카드 메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출 단계별로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지출 관리 카드 메뉴입니다.
지출 단계별로 진행 중인 건수가 표기되고 건수를 클릭하면 하단의 세부 내역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진행된 사업, 수입, 지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접수 현황 보고 관리 메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금 접수에서 접수한 이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총괄과 조성 목적별 총괄 내역의 개는 일치해야 합니다. 각각의 세부 종류별 금액을 분기별이나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장부는 발전기금 사업별 접수 내역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및 집행 현황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분기별, 월별 조회 가능하고 일자별로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접수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 일개 메뉴입니다. 학교에게 지출 일개 메뉴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 일개 메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출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지출부 메뉴입니다. 통합지출부 역시 학교회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출납부 메뉴입니다. 발전기금 현금 출납부는 학교회계 현금 출납부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납부 탭에서 수입, 지출, 출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가 나타난 화면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반영되거나 자동 조회되진 않고 항목 칸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수기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발전기금 현금 출납부에는 출납부 결제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 시 출납부 결제 대상 등록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기간을 설정하고 결제 대상을 확인한 후 저장하게 되면 출납부 결제 대상 등록 팝업에서 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납부 결제 관리 탭에서의 결제 진행 단계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진행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완료되면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출납부를 출력하게 되면 하단에 결제 정보가 같이 표기됩니다. 네, 다음에 알아볼 화면은 수입 및 지급 현황 메뉴입니다. 사업별 수입 및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사업별 계획 대비 접수액 및 지급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미확정된 사업은 표기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른 장부들과의 차이점은 기금 사업 관리에서 작성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액을 표기해주고 그 금액과 실제 수입 및 지급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화면은 현금 수입 및 지급 내역부 메뉴입니다. 발전기금 사업별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명을 선택하고 조회하게 됩니다. 전체로는 조회할 수 없고 앞에서 본 수입 지급 현황과는 일자별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5월 31일 이전에 처리해야 할 결산 진행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마감 관리 메뉴입니다. 발전기금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발전기금 결산은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마감하고 결산보고 확정 메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별로 마감을 진행하면 2026년 3월 내역까지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2025년 회계에 대한 결산 마감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26 회계를 마감할 때는 2027년 3월이 되겠습니다. 월 마감은 당해 연도 3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전월 마감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당월 및 이월 마감 처리가 불가합니다. 최종 월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야 결산 보고 관리 메뉴에서 마감 및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접수 및 지출에 대한 저장건이 존재하거나 결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마감할 수 없습니다. 업무 확정 내역이 알림 팝업으로 나타나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처리하고 마감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일개 관리 메뉴에서는 일개가 확정까지 진행돼야 하고 진행 상태가 품위 저장인 경우에는 팝업 상태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감된 건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할 경우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마감 취소는 반드시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25년 7월 마감 취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최종 월부터 8월까지 역순으로 마감 취소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7월에 대한 마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력 조회 버튼을 통해 마감에 대한 취소 이력, 처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 조회가 되는 내역들은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마감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결산보고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결산보고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결산보고서 탭이 먼저 보이고 여기에서 결산보고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마감과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별첨으로 세입, 세출, 결산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현금 외 기탁으로 금전이 아닌 기탁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결산 보고 확정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 확정 단계에서 마감하기 전에 조회를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활성화된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확정한 내역을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되는 시점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확정까지 완료된 화면입니다. 보기 버튼들을 통해 관련된 출력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작업은 확정 취소부터 진행하시면 되는데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 확정 취소를 하면 결제 취소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고 진행 상태가 확정 취소 상태가 됩니다. 결제 취소 완료 시 마감 취소 버튼이 활성화되고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결산보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결산보고 확정 후 만약 관할청에서 접수를 진행한 경우 결산보고 확정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할청 접수자에게 접수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산 기한인 5월 31일 이후에는 결산 마감 및 확정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결산 기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청 학교에게 발전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결산 마감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할청 및 관할청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실 경우 해당 메뉴 중간에 표기된 관할청과 관할청 접수자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결산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총괄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총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공시자료 전송 버튼이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결산보고 관리 메뉴에서 이미 확정 및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하였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는 굳이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클릭하는 버튼입니다. 상단에는 탭이 3개가 있는데요. 각 탭의 버튼 기능은 동일하므로 재전송 시 세 탭 중 어느 탭에서든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별 목적별 탭에서 조회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화면으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발전기금 담당자가 진행하는 화면인데요. 학교 담당자 분들에게도 결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접수 현황 보고 관리 메뉴에서 학교별 접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감을 하고 확정한 내역들이 조회되며 확정된 학교에서 접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 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태 부분을 클릭하고 결산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접수나 접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견이 작성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청에서 접수 취소가 돼서 다시 확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된 학교의 발전기금 결산보고 관리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마감 기한 연장 처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발전기금은 회계 마감 이후 3개월 이내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마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기한 안에 마감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장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마감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필요한 학교를 취합하고 결산 보고 관리 메뉴에서 담당자가 학교별로 마감 기한 연장을 진행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결산 작업을 하면 다시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결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 연장은 5월 31일이 지난 일자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튼이 있다고 해서 마감 기한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기한 안에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산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한 내 결산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전기금 회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발전기금 회계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10가지 정도 다뤄보겠는데요. 앞서 교육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탁자 관리에서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탁자 정보 변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된다 라는 문의입니다. 앞서 기탁자 관리 메뉴에서 알아보았듯이 기탁 내역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없고 기탁자 정보 변경 팝업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 중이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행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고 기탁자 정보 변경 체크박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변경 진행 중인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탁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탁자 정보 변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되는 화면입니다.
기탁자 변경 항목 보기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했더니 진행 상태가 저장으로 표기된 내역이 보여지고 진행 상태를 클릭했더니 결제 요청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가 품위를 작성해야 하는데 발전기금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의입니다.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가 품위를 진행하려면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이 필요합니다. 교내 기관 관리자 재정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서비스 공통의 사용자별 권한 관리 메뉴에서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시스템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그룹명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 관리자 재정 담당자가 사용자별 권한 관리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화면입니다. 세부 시스템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그룹명 발전기금 품위 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문번호를 꼭 입력해서 저장해 주셔야 하고 공문번호가 미입력된 경우에는 권한 등록 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권한 만료가 Y로 변경됩니다. 권한 부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학교의 자료 권한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후 로그아웃하고 재로그인해야 권한이 반영됩니다. 발전기금 사업 담당자 화면이고 발전기금 메뉴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물품 접수 시 통합자산 관리로 연계가 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발전기금 기탁 접수 시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이고 소모품이 아닌 경우 통합자산 관리 물품 관리 시스템의 취득 구분 기증 플러스 건으로 내역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단, 물품, 소모품 및 기탁 세부 종류, 도서, 재산 등은 연계되지 않습니다. 기탁 세부 종류가 물품으로 등록된 화면입니다. 접수된 내역이 확정되었고 통합자산관리, 물품관리에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 메뉴에 연계돼서 취득 구분이 기증 플러스 건으로 조회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품위 등록 화면에서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품위 등록 시 사업 선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우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 품위 권한 부여 사용자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 용도의 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만 품위 작성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각 용도별로 따로 사용자 추가를 해야 합니다. 품위 권한을 부여받고 사업 및 접수 내역이 확정된 사업에서만 품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작성 시 사업 조회가 되지 않는 화면입니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심의일자가 공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확정을 해야 심의일자가 기입됩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확정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품위 권한 관리 메뉴에서도 품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에 표기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품위 권한을 부여받아야 품위 작성 및 조회, 학교회계 전출금 작성이 가능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인데요.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 그리고 지출액이 다릅니다. 또는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보다 품위 가능액이 더 적습니다. 라는 문의인데 답변 내용은 동일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와 달리 품위 저장 시점부터 지출액으로 반영됩니다. 잔액 개념의 품위 가능 금액이기 때문에 품위 저장 중인 내역이 있다거나 결제 요청 중인 건, 그리고 원인행위 작성 시 행 삭제한 경우에 품위 금액과 지출액이 중복으로 조회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품위 목록에서 저장건이 있다면 삭제 처리, 그리고 품위 접수 목록에서 품위를 종료해야 품위 금액이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품위 저장건부터 지출 금액에 포함돼서 나타나는 발전기금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 카드 메뉴에서 선택된 사업의 품위 금액과 원인행위 금액, 그리고 지출 금액이 상이한 것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품위 작성 중이거나 결제 요청 중인 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품위 접수 목록 메뉴에서 이미 원인행위가 진행된 품위가 처리 대상 보기에 체크됐을 때 조회되는지 살펴봅니다. 화면에서 품목 내역은 접수 완료 상태인데 품위 진행 상태는 원인행위인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품위로 여러 번 원인행위를 하려고 할 때 원인행위 화면에서 행 삭제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행 삭제된 품위의 행은 접수 완료 상태의 행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품위 종료 버튼을 통해 종료 처리를 하게 되면 품위 금액이 지출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품위 목록 메뉴에서 조회했을 때 품위 저장건이 존재하지만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위도 삭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사업 관리 카드를 확인했을 때 품위 종료 및 품위 삭제를 해서 지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품위 단계에서부터 지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발전기금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 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반납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전년도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반납받았다면 이 금액을 기금 접수 금액으로 볼 수 없고 2월 된 내역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2월금 및 이자 관리, 기타 관리 메뉴에서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통해서 기타 수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월금 및 이자, 기타 관리 메뉴에서 기타 수입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접수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전년도 지출 내역에 대한 반납금만이 아닌 보증금, 위약금, 지연배상금, 지체상환금도 포함되며 기타 수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사업의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건건히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입 역시 결제 완료가 되면 확정된 상태로 조회됩니다. 수입 일개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일개 처리는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발전기금에서 전출금으로 설정해서 학교 회계로 전출한 지출 내역이 세입예산 관리에 있는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입니다. 원인행위 작성 시 선택하는 원가 통계 비목에도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발전기금에서 학교 회계로 전출하는 용도의 원가 통계 비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출금 항목을 선택하고 학교 회계로 지출하면 세입예산 관리의 발전기금 전입금 탭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에 일반 품위부터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회계로 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작성된 원인행위가 학교 회계로 전출 처리된 원인행위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원인행위 유형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위부터 원인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원가 통계 비목 조회에서 조회되는 전출금 항목입니다. 하단에 원가 통계 비목명 설명이 있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또는 타학교 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원가 통계 비목은 학교 회계로 전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회계 전출금 관리 메뉴의 작성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해서 학교 회계로 전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학교 회계로 전출 시 지정하는 계좌번호는 출금 계좌가 아닌 지급 계좌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학교 회계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행위 확정 후 원인행위 목록에서 유형이 학교 회계 전출로 표기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원인행위 확정이 완료되면 세인 예산 관리 메뉴에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연계되지만 지출 결의 및 이체 확정까지 마무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회계 예산관리인 세인 예산관리 메뉴입니다. 발전기금 전입금 탭으로 연계된 화면이고 만약 같은 사용 용도로 여러 번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행위 여러 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용 용도로 금액이 중첩돼서 합계 금액으로 표기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출했지만 내역을 삭제할 경우에는 세인 예산 관리 화면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아직 지출하기 전 상태라면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발전기금 전출금 작성한 내역을 결제 취소 및 삭제를 하거나 조정 결의를 통해 감액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 지출이 완료된 경우라면 발전기금 지출 결의 목록 메뉴에서 반납 결의를 통해 반납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반납 구분은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 결의로 선택해서 반납 결의 플러스 이체 확정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은 발전기금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기금 접수 변경 시 용도 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기탁자가 존재합니다. 라는 알림입니다. 기금 접수 변경 관리 메뉴에서 기금 접수 금액을 변경 시 기탁자의 동의는 필수기 때문에 기탁자의 용도 변경 동의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결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금 접수 변경 시 기탁자의 용도 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알림인데요. 감액 신청 금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용도 변경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기탁자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 동의서 업로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동의서에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이미지 파일이라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 동의서 첨부가 완료되면 감액 신청 금액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수입일계 확정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발전기금 결산관리 수입지급 현황 메뉴에서 미수입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됩니다. 라는 문의입니다. 이 경우도 많이들 여쭤보시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미수입액은 기금 접수 관리 메뉴에서 수입 계획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적을 경우에 미수입액으로 표기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수입 계획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을 경우 미수입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실제 수입액에 맞춰 수입 계획액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2026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수입액에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수입 계획액이 300만 원, 수입액이 8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 관리 메뉴에서 사업 변경 버튼을 통해 사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급 사업 관리의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을 실제 수입액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물론 확정하려면 학원위의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입 지급 현황에서 다시 조회한 화면입니다. 수입 계획액이 맞춰졌기 때문에 미수입액이 0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결산보고 관리 메뉴에서 발전기금 마감 처리 시 접수 마감 기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한다는 문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의 결산 기한은 해당 회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결산 작업을 꼭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 5월 31일 이후에 확정을 하게 되면 해당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 기간이 지났다는 알림 팝업이고 반드시 발전기금 결산 기간인 5월 31일 내에 결산 처리를 완료해야 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결산 기한 이후 마감 및 마감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청에 마감 기한 연장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청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결산 보고 관리 메뉴에서 결산 보고 확정에 표기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 회계연도 학교 발전기금 관리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